여기 사람의 뇌가 뜨거운 햇빛에 녹아 액화되었다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주장을 당당하게 펼치는 나라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10층 높이에 달하는 30m 절벽에서 맨몸으로 떨어졌는데 온몸에 뼈 하나 부러지지 않았다는 기적 같은 헛소리를 공식적인 사인으로 발표한 곳이기도 하죠. 대중들을 더욱 경악시키게 만드는 건 발견된 시신의 끔찍한 상태입니다. 생전 188cm에 달하던 건장한 17세 소년의 뱃속에서 뇌, 심장, 폐, 간, 위, 췌장, 소장 등 무려 11개의 주요 장기가 마치 수술이라도 한 듯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는 따뜻한 날씨에 방치된 시신을 쥐나 야생동물들이 파먹은 것 같다는 그야말로 실성할 것 같은 변명을 대중 앞에 내뱉고 있죠. 이 참담한 비극의 주인공은 바로 유럽의 섬나라 몰타로 생애 첫 나홀로 여행을 떠났던 17세 독일 소년 마이크 만스홀트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을 두고 몰타 당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순 추락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유가족과 독일 측은 명백한 장기 밀매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심지어 국가 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졌었던 사건입니다. 과연 그가 실종되었던 며칠 동안 몰타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직까지도 미제로 남아 수많은 이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2016년의 끔찍한 비극, 마이크 만스홀트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올덴부르크의 한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17살 소년 마이크 만스홀트. 그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다 함께 2년 동안이나 세계 여행을 다녔을 정도로 여행을 끔찍이도 사랑하던 소년이었습니다. 모험심이 강하고 도전을 즐기던 이 멋진 청년은 2016년 여름 곧 18세 성인이 되는 것을 앞두고 생애 첫 나홀로 여행을 떠나게 되죠. 가족들의 열렬한 지지와 응원 속에 그가 향한 곳은 바로 이탈리아 아래쪽에 위치한 지중해의 아름다운 섬나라 몰타였습니다. 제주도의 6분의 1 정도로 작지만 1년 내내 따뜻하고 온화한 기후 덕에 유럽의 지상낙원이라 불리는 이곳에는 당시 어학연수 중이던 여자친구 안토니아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아름다운 해변을 거닐 생각에 그야말로 세상을 다 가진 듯 설레어했죠. 2016년 7월 8일 몰타에 도착한 마이크는 여자친구와 함께 섬 곳곳의 유적지와 바다를 누비며 꿈만 같은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틈틈이 가족들에게 아름다운 지중해의 풍경 사진을 보내며 다정한 안부 연락도 잊지 않았죠. 그렇게 달콤했던 열흘이 지나 7월 17일이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마이크는 이날 여자친구와 함께 고향 독일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혹적인 섬나라에 푹 빠져버린 탓일까요? 마이크는 혼자 며칠만 더 몰타에 머무르고 싶다는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사지로 몰아넣을 치명적인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가족들에게 5일 뒤인 7월 22일 비행기로 돌아가겠다고 알린 것이죠. 여자친구가 먼저 독일로 떠난 다음 날인 7월 18일 오전 10시경 홀로 남은 마이크는 몰타의 유명 유적지인 카타콤으로 가기 위해 가벼운 발걸음으로 호텔을 나섭니다. 그리고 사닥자전거 한 대를 빌려 타고는 평소 분신처럼 챙겨 다니던 고프로 카메라를 몸에 장착한 채 신나게 페달을 밟기 시작했죠. 이때 마이크는 아버지 베르트에게 음성 메시지 하나를 남기는데요. 아빠, 나 지금 자전거 빌려서 몰타를 돌고 있어. 길이 좀 가파르긴 한데 엄청 재밌어. 하지만 가족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껏 들뜬 목소리로 전해온 이 평범하고 밝은 안부 인사가 사랑하는 아들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목소리가 될 줄은 말이죠. 나흘의 시간이 흘러 약속한 귀국일인 7월 22일이 밝았습니다. 마이크의 어머니 수자는 공항 입구에서 애타게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얼마나 재밌게 놀았길래 요 며칠 연락조차 없었는지, 혼자 떠난 타지에서의 첫 여행은 어땠는지 물어볼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각, 마이크는 가족의 따뜻한 품이 아닌 몰타에서 가장 높은 하이킹 명소인 딩글리 절벽 30m 아래에 차갑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다시 독일 공항으로 가볼게요. 이윽고 마이크가 탔어야 할 비행기가 도착하고 승객들이 하나둘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자는 까치발을 들고 해맑게 웃으며 걸어 나올 아들을 찾아보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탑승객이 모두 빠져나와
게이트가 텅 비어도 그 어디에도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다급히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마이크의 핸드폰은 전원이 꺼져 있다는 건조한 기계음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요 며칠 재밌게 노느라 바쁜 줄만 알고 먼저 연락해보지 않았던 자신을 자책하며 수잔의 등줄기를 타고 소름 끼치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족들은 독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몰타의 절벽 아래 오랜 시간 방치되어 부패해가고 있는 마이크의 시신 주변에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미스테리한 흔적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몰타 경찰의 주장대로 30m 아래로 사람이 떨어졌다면서 신발끈이 꽉 묶인 온도가 두 짝은 모두 시신과 동떨어진 엉뚱한 곳에 벗겨진 채 날아가 있었죠. 더 소름 돋는 건 자전거였습니다. 사람과 함께 그 높은 절벽에서 추락했을 산악자전거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한 상태로 마치 누군가 전시를 하듯 정성스레 올려져 있었죠. 게다가 늘 분신처럼 들고 다니며 영상을 찍던 고프로 카메라와 지갑, 휴대폰은 마치 누군가 세상에서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것처럼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독일에서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수사관들과 조사를 시작한 가족들은 곧이어 경악을 금치 못할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건의 실상은 이러했습니다. 마이크가 산악자전거를 빌린 건 단 이틀 뿐이었는데요. 대여 기간이 끝났음에도 자전거가 반납되지 않고 짐가방마저 객실에 그대로 둔 채 투숙객이 며칠째 돌아오지 않자 이를 수상히 여긴 호텔 측에서 이미 현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둔 상태였던 거죠.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몰타 당국은 이 심각한 사실을 마이크의 가족들에게 단 한마디도 그 어떤 경로로도 알리지 않고 숨기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독일에 실종 신고를 한 다음 날인 7월 23일, 도저히 타국에 있는 경찰들만 믿고 가만히 기다릴 수 없었던 아버지 베르트와 형 다니엘은 당장 비행기를 타고 몰타로 날아갑니다. 이들은 타들어가는 속을 부여잡고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섬 전체를 샅샅이 뒤지며 전단지를 붙이고 다녔죠. 유가족이 직접 피눈물을 흘리며 섬을 헤집고 다니자 그제야 몰타 경찰은 마이크가 묵었던 호텔을 기점으로 뒤늦고 미적지근한 수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몰타 섬은 고작 제주도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크기인데다가 마이크는 188cm의 건장하고 눈에 띄는 백인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피말리는 8일의 시간이 흐르고 7월 26일 몰타 경찰에 한 통의 익명 제보가 걸려옵니다. 딩글리 절벽 아래에서 참혹한 상태의 한 남성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신고였죠. 신원 미상의 시신이라는 말에 수사관들과 아버지 베르트, 형 다니엘은 제발 아들만은 아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절벽을 향했습니다. 절벽 위에서 무방비한 상태로 시신이 수습되는 과정을 지켜봐야만 했던 아버지의 심정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죠. 시신은 오랜 시간 방치되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베르트는 시신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직감적으로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 차갑게 식어버린 시신이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신의 아들 마이크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어진 DNA 테스트는 이 비극적인 직감을 잔인하게도 사실로 확정지었습니다. 몰타 경찰은 곧바로 부검을 실시한 뒤 가족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내립니다. 허리뼈에 2군데 골절이 발견되었다. 마이크는 자전거를 타다 절벽 높은 곳에서 떨어져 숨진 단순 추락사다. 앞서 말씀드린 멀쩡한 자전거, 벗겨진 신발, 사라진 고프로 카메라와 휴대폰, 수많은 미스테리한 정황과 가족들의 빗발치는 항의에도 몰타 경찰은 귀를 닫은 채 앵무새처럼 추락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끝없는 슬픔과 지독한 무력감 속에서 결국 아버지 베르트는 8월 17일 싸늘한 주검이 된 아들과 함께 고국 독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죠. 하지만 추락사라는 몰타 측의 주장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 마이크의 가족은 독일에 눈물로 전면 재부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통해 가족들은 또다시 눈앞이 하얘질 정도의 충격적인 진실들을 연이어 마주하게 되죠. 첫째, 시신에는 방부 처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시신을 타국으로 인계할 때는 포르말린 성분으로 더 이상의 부패를 막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죠. 몰타 당국이 보낸 서류에도 분명 방부 처리를 마쳤다고 버젓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에 도착한 마이크의 시신은 누군가 고의적으로 부패를 가속시켜서 범죄의 흔적을 지우려 한 것처럼 발견 당시보다 훨씬 더 극심하게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시신에는 그 흔한 골절의 흔적조차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몰타 경찰은 마이크가 30m 절벽 아래로 떨어졌고 허리뼈가 부러졌다고 명시했죠. 하지만 독일 부검의가 확인한 결과 골절은커녕 금이 간 곳조차 없었습니다. 그 아찔한 높이에서 10층 높이에서 맨몸으로 추락했는데 뼈가 부러지지 않는다는 건 의학적으로 아니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가족들을 가장 경악하게 만든 끔찍한 반전입니다. 생전 188cm의 건장한 체격을 자랑하던 소년의 시신 무게가 고작 35파운드, 약 16kg 남짓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독일 부검의가 시신 내부를 확인해 본 순간 부검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마이크의 뇌, 심장, 폐, 간, 위, 췌장, 소장 등 무려 11개의 주요 장기들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던 것이죠. 텅 비어버린 뱃속에는 횡격막과 왼쪽 신장, 비장의 일부 잔해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는데요. 마이크는 장기 기증자가 아니었습니다. 17세 소년의 장기가 모조리 사라졌다. 이는 장기들이 부패로 자연 소실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정교하게 적출되었을 가능성이 끔찍할 정도로 커졌음을 의미했습니다.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아버지 베르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몰타 측에 따져 묻자 몰타는 역사에 남을 기가 막힌 헛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장기는 없었다. 따뜻한 날씨에 오래 방치된 시신을 쥐나 짐승이 파먹은 것 같다. 유가족이 거세게 반발하며 그럼 두개골 안에 있어야 할 뇌는 왜 사라졌는지 묻자 몰타 당국은 뇌는 뜨거운 햇빛에 녹아 액화되어 사라졌다는 실성할 것 같은 핑계를 대기 바빴습니다. 당연히 독일 법의학 전문가들은 이 황당한 주장에 전면 반박했습니다. 시신에는 짐승의 이빨에 물려 뜯긴 흔적이 전혀 없었으며 남은 잔해들의 단면으로 보아 장기는 당시 제법 날카로운 도구로 정교하게 제거되었음이 분명하다고 결론 지었죠. 또한 뇌가 햇빛에 녹아 액체가 됐다는 건 인체 구조상 완벽히 불가능한 공상과학 같은 소리였습니다. 결국 유가족과 독일 측은 마이크가 장기 밀매 조직의 끔찍한 희생양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지상 낙원으로 불리는 휴양지 몰타. 하지만 그 화려한 이면에는 수많은 유럽 국가들의 검은 자금이 세탁되는 조세 피난처이자 유럽 내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라는 썩어빠진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이들은 젊고 건강했던 마이크가 홀로 남겨진 그 며칠 사이 이 섬나라의 어두운 흑막에 의해 사냥당했다고 굳게 믿고 있죠. 그럼에도 몰타 당국은 여전히 사인은 단순 추락사이며 몰타 내에서는 장기 밀매는 단 한 차례도 발생한 적이 없다는 뻔뻔한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의 피말리는 요구 끝에 2년 만에 겨우 넘겨받은 수사 서류에는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부검자료 원본이 보란듯이 쏙 빠져 있었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거대한 외교적 갈등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너무나도 화가 나고 억장이 무너지는 이 비극 속에서도 마이크의 가족들은 아직 아들의 죽음에 얽힌 끔찍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눈물겨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000유로, 한화 약 1,500만 원이라는 현상금을 내걸고 마이크의 마지막 행적과 진실이 담겨 있을 고프로 카메라, 그리고 사건의 추가 제보를 애타게 찾고 있죠. 건장했던 17세 소년이 16kg의 텅 빈 시신으로 돌아온 미스터리한 비극 마이크 만스홀트 사건.
과연 그 이면에는 어떤 추악한 진실들이 더 숨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